TND 김태희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1차 때는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오늘은 조금 단촐하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날도 좀 추워졌고요. 또 평일이기도 하고 시간도 좀 저녁 시간하고 좀 겹쳐서 많이 오시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에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건설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각 대기에 붙어있던 그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드리고 다 마친 후에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리모델링 사업 추진위원장님이 요즘 마음고생이 좀 많으십니다. 인사 말씀 하러 나오실 텐데요.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환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그 세순교회 관계자분들하고 목사님께서 저희 이 공간을 저희 사업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무료로 대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0월 13일에 이어서 저희 2차 사업 설명회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계획 중인 3차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소유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하니까요. 오늘 감정평가사 그리고 또 포스코 건설에서 오셔서 발표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질문 많이 하시고요.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한 내용, 뭐 질문 그런 것들 다 해소하시고 가실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1차 설명회 때 오신 분들은 한번 동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링크도 좀 걸어놓고 단톡방에 그렇게 했는데 우선 해생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만든 동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의 설명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감정평가의 역할 및 취지 업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맡게 된 하나 감정평가원의 엄민국 평가사라고 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게 밑에 내려가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총 평가사 수 194명의 보훈지사수 16개로 대형 감정평가원 중에 하나고요. 업계 매출은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연속으로 업계에서 매출 1위, 그리고 17년부터 21년도까지 5년 평균 매출 1위로 감정평가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력 분야는 정비사업 쪽인데요. 그 도정법 시행 이후에 저희 재건축 사업은 약 1,400건으로 업계에서는 정비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으로 조합원 간 원활한 분담금 확장을 위해서 감정평가가 왜 필요한지부터 저희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후에 가치가 어떻게 형성하는지까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분담금이 올바르게 산정이 되려면은 리모델링 전에 종전자산 가치, 그리고 리모델링 후에 종자산의 가치가 산정이 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이게 타입이 다 똑같더라 하더라도 층별로, 형별로, 라인별로 가격이 다르게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각 조합원들께서 올바른 정확한 분담금을 내고 아파트를 입주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정 분담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은 먼저 말씀드린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그리고 종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현재 단계에서는 추정 부분이고요. 사업비를 추정해서 최종적으로 비례율이 산정이 되고, 각 종전 자산, 본인의 종전 자산 가액에 비례율이 고려가 돼서 각 세대별로 분담금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비례율 추정 분담금 산정 논리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비례율 같은 경우에는 종자산,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뺀 금액을 리모델링 전에 종전 자산의 금액으로 나눠서 산정이 되게 되고, 추정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종자산 평가액, 나중에 분양받으시는 조합원 분양가 그 평가액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추정 분담금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종전자산 금액이, 본인의 종전자산 금액이 높고 낮음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위에 비례율 산식에서 보시면은 종전자산 금액이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지면 비례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종전자산 금액이 높아지면 비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종전자산 평가액의 높고 낮음은 분담금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결국에 이 분담금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가가 높아서 총 수입이 높아져야 되고, 공사비가 낮아져서, 사업비가 낮아져야지 분담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법인세 관련 평가도 하고, 분담금 변동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들이 건축 사업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건축 면적이 늘어났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한다거나 시장 상황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종전 종후 자산의 감정 평가액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분담금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사업 비율인데요. 리모델링 전에는 전체 연면적이 54,000제곱미터에서 리모델링 후에 91,000제곱미터로 용적률이 123% 정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분 29세대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치도고요.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B등급 또는 C등급이 되면 진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재건축은 D등급 이하가 나와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321%고, 저희가 만약에 재건축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지을 때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 안에서 짓게 된다. 이게 만약에 높아지려면은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가 종상향을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종상향을 하면은 토지를 기부 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해당 부분의 토지는 나라에 기부 채납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저희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부 채납 부분이 없고 재건축 부담금도 없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에서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훨씬 높은 사업성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건 절차 경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장점은 일단 재건축 사업보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초한 부담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 좀 훨씬 유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종전지산에 대해 추정한 건데요. 지금 저희 다 84 타입으로 공급 평당 4,150만 원을 추정을 했고 세대당 약 13억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높고 낮음은 이 종전산 금액이 높고 낮음은 분담금에 영향이 없는 점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인근 아파트 시세하고 일반 분양가를 조사해 봤는데요. 풍납 쌍용하고 풍납 현대 같은 경우에는 구축 아파트여서 공급 평당 약 4,000원, 4,000 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파크리오는 6,500에서 7,000, 그리고 송파 성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분을 평당 6,500만 원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조합원 분양가를 추정을 했는데 시세보다 싸게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사업비를 고려해서 추정을 했기 때문에 평당 약 4,950만 원으로 세대당 약 18억 정도로 분양가를 추정을 했고,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 분양분이 전부 다 별동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다 신축 아파트급의 상태를 가지고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분은 평당 6,500만 원을 잡았고 118A 타입 맨 위에 같은 경우에는 복층이기 때문에 평당 약 7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시세 차익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조합원 분양분을 18억 5천에 분양을 받으시면은 이게 주변 인근 시세를 보면 24억까지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종전재산 금액 약 13억하고 분담금 2억 8천을 빼면은 이 시세 차익만 약 7억 8천만 원 정도를 누릴 수 있도록 분석이 됐거든요. 이 정도 시세 차익은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사업장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담금이 변했을 때 이 시세 차익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민감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현재 이 7억 8천, 이 분담금 2억 8천은 일반 분양가를 평당 2,500 그리고 공사비를 평당 620만 원을 잡았을 때 분담금 2억 8천이 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인근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일반 분양가가 5,500, 공사비가 평당 700만 원으로 올라가면 분담금이 약 3억 6천만 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데 분담금이 3억 6천이 올라가도 시세 차익은 7억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장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정평가 업체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일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포스코건설 설명 마치고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충분히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건설 팀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러 나오셨는데 포스코건설의 김철중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필요할까요? 예. 잠시 먼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니 여기 반대파들이 붙여놓은 여기 보면은 법령상 뭐 예, 500%까지 그거 제가 이따가 다 설명드릴 겁니다.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래도 그 사업관리자로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2000년도에 조식의 기사를 따른 조식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구단위계 수립 지침, 서울시 수립 지침 등을 또 살펴봤고요. 어디에도 500%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다만 추정하면 이런 얘기 같아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시절에 현재 대통령이신 윤 대통령께서 일기 신도시에 가셔서 일기 신도시는 기존 용적률이 너무 높으니 재건축을 할 수 없어서 여기는 특별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때 500%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 추정하자면 근래에 이제 신문상에 보시면 청년주택 또는 역세권 개발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관련한 내용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500%는 어디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신문에 봐도 음마 아파트도 이번에 250%로 서울 그러니까 이제 떨어더라고요. 아까 잠깐 감정평가 설명했던 어떤 내용이냐면 허용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계획에서 여기까지만 지으세요. 230%까지만 지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저희가 서울시 조례에 보면 국토 및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3족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300%까지입니다. 그러면 허용 용적률이 230%고 최대 용적률 받을 수 있는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잖아요. 250%를 그러면 받겠다라고 하는 건 요 250%를 받기 위해서 뭔가 내줘야 돼요.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이 토용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SH공사에 팔아야 돼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도로를 좀 더 내주거나 공원을 좀 더 내주는 형태로 용적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70%를 짓든 200%를 짓든 연면적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땅을 뺏기기 때문에. 예. 이따가 또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 나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풍락 쌍용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찾아온 포스코건설의 김철준 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왔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제 포스코건설이 타사에 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한 9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리모델링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진행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저는 김철준 부장이고요. 저와 같이 참전한 강민정 과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진행할 목차는 첫 번째 회사 동영상을 16분에 걸쳐서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함축시켜서 만들어진 동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리모델링 사업이 이거구나 라고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영상만 봐서는 조금 부족해서 제가 PPT를 준비를 해서 페이지 수는 160페이지가 됩니다만은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짧게 압축을 해달라고 하셔서 동영상과 중복이 되고 다른 내용과 중복이 되는 사항들은 넘어가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들이 최강점으로 있는 리모델링 공사 사례에 대해서 동영상 현장이 개포 우성 구차가 개포 트리에로 바뀐 그 동영상을 시작과 끝까지 매달 진척되는 과정들을 사진을 찍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쌍용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과정으로 새로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영상은 우리나라에서 타사에는 전혀 없는 저희들만이 있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매진 말과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영상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프리미엄. 역사와 미래를 하나에 담다. 감동, 그 자체의 공간을 설계하다. 새로운 아침을 밝히는 찬란한 태양처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눈부신 리모델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주거 문화를 이끌어 나갈 시대의 흐름, 리모델링입니다. 자산가치 상승과 더불어 최신 트렌드의 신축 단지로 재탄생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발의 중심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한강변, 일기 신도시 분당, 평촌, 용인까지 이미 수도권 수십여 개의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포스코 건설이 시공 중인 개포 우성 부차 아파트의 경우 사업 추진 2년 만에 착공을 시작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저희가 조합장이 되어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전 시공사하고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설계나 공법이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2년 만에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합장으로서 공사가 착착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아주 뿌듯함을 느낍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프리미엄 브랜드 포스코 건설이 리모델링 미래 신주거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대 재건축. 한때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재건축 시장. 하지만 연이어 쏟아진 각종 규제를 시작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 수평, 별도 증축과 최대 3개 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 기존 세대수 15%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빠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15년, 조합 설립 후 사업 기간을 포함해 5에서 6년이면 실집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가능 연한은 30년입니다. 안전진단 통과 후에 사업 기간은 통상 10에서 15년 이상으로 리모델링에 비해 매우 깁니다. 공사 후 늘어나는 면적을 결정하는 용적률. 기존 용적률 180% 이상의 단지인 경우 재건축 시 법적 용적률 제한과 기부채나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용적률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 사업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용적률 제한은 물론 기부채나 임대주택 건설 등의 규제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대폭 증가하며 최적의 분담금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의사결정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추진할 수 있는데 그때 손익계산을 잘 해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면 리모델링 좀 빨리 선회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재건축 사업에 유리한 단지는 서울 강남 200% 미만, 강북은 160% 미만의 용적률일 때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잠원동 A아파트의 경우 기존 용적률 288%로 재건축 시 용적률이 오히려 줄어들어 이전보다 세대수가 감소하거나 세대 내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함에 따라 용적률은 148% 늘어난 437%, 증축을 통해 면적이 늘어남은 물론 일반 분양으로 인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의 경우 많게는 수억까지 납부해야 하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리모델링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입니다. 사업 후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 대치우선 2차 아파트가 리모델링 전 8억 원대에서 중공 후 현재 21억 원대로 상승. 대포우선 9차 아파트가 리모델링 전 8억 원대에서 착공 전 17억 원대로 상승. 리모델링 또한 기대 이상의 높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우성 2차 아파트는 1989년에 지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에 시달려야 했고 아파트도 볼품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재건축을 원했습니다. 차라리 리모델링 하지 말고 재건축을 하지 왜 자꾸 리모델링을 추진하느냐, 그래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하지만 재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법적시한 36년이 되는 2025년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때 가서 허가가 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선택했고 지난 2월 말 공사가 끝나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칙칙한 아파트 외관은 새 단장을 했고 답답하던 지상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대신 지상엔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놀이터, 체력 단련장이 마련됐습니다. 내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좁고 지저분하던 주방은 고급스러워졌고 거실과 전망은 한층 시원해졌습니다. 아파트 어디를 둘러봐도 과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전 구조 보강 최첨단 리모델링 시스템. 무에서 룰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욱 드라마틱하고 가치 있는 일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 재창조하는 일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벽체 중 하중을 집행하는 주요 구조체를 남기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증축으로 늘어난 하중을 견디기 위해 지하의 고강도 마이크로 파일로 고강 공사를 하고 앞뒤 면적을 늘리는 수평 증축 구조물의 하부는 콘크리트 파일을 추가 설치하여 건물의 내구성과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과 지상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줄이면서 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포스코 건설만의 독보적 기술 탑다운 공법으로 더 튼튼하고 안전한 새 아파트로 재탄생시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진단은 이걸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같은 안전율을 요구를 해요. 새로운 건물처럼 안전율을 똑같이 요구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에 있어서는 구별을 넣었다고. 안전의 또 다른 화두는 지진. 어디에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규모 5.8 경주 지진, 수능시험 연기까지 불러온 규모 5.4 포항 지진 등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택 내진 설계 기준은 1988년 도입되어 수차례 관련 규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내진 성능이 미비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된 건축물은 하루빨리 내진 시스템을 갖춰 지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재산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포스코 건설 리모델링 시 구조물의 연성 능력을 높여주는 재진 댐퍼와 강제를 이용한 최신 내진 설계 및 보강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20년에서 30년 전 지난 건물들, 그런 경우들은 그 당시 때는 뭐 지진 규정이 없었는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좀 더 내진 보강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불안한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생활 수준을 높이는 최적의 수단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통하여 낡은 아파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웅장하고 현대적인 감각, 세련되고 품격 있는 외관으로 입주민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자동차로 빼곡했던 지상의 주차장은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은 마치 공원과 같은 테마 정원으로 탈바꿈합니다. 각 세대와 지하 주차장을 직접 연결하고 주차 미수를 늘려 쾌적함과 편의성을 확보합니다. GX룸, 피트니스, 키즈 카페, 실버 라운지 등 취미 활동과 여가 생활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명품 커뮤니티를 조성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집니다. 첨단 시스템을 갖춘 혁신적인 아파트로 차원이 다른 편리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겸비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 세대 내 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자동 청정 환기 시스템, 가스, 난방, 조명 통합 제어 시스템, 단지 내 3중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다 안전하고 품격 높은 삶을 누리게 됩니다.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 거실과 주방 활용을 극대화한 LDK 구조와 여유로운 화장실과 드레스룸 및 수납 공간, 한층 넓어진 현관, 활용도가 다양한 다용도실 등 편의성이 한층 업그레이드됩니다. 투베이, 3베이, 복층 구조 등 다양한 평면 구성으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갈수록 뚜렷해지는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리모델링을 통해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최선의 선택은 리모델링입니다. 포스코 건설이 편리함과 더불어 더 큰 가치를 담은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포스코 건설. 리모델링 시대를 이끌어가는 포스코 건설. 수직 증축 법규 개정 이후 최초로 착공한 개포 우석 부차 아파트를 시작으로 국내 최고의 브랜드들 간의 각축전에서 조합원님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잠원 패밀리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송파 성지 아파트. 리모델링 최초로 서울시 우수 디자인에 선정된 개포 대청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역대 최대 2000여 세대 에머드급 대단지 분당 느티마을 섬사단지. 국내 단일 단지 최대 규모 사업 용인수지 초인마을 아파트. 서울형 리모델링 1호 사업 송파 문정 시형 아파트. 최초, 최고, 최대 포스코 건설이 지나온 길은 대한민국 리모델링의 산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품질 만족 지수 10년 연속 1위, 브랜드 고객 충성도 아파트 부문 3년 연속 1위, 대한민국 명품 하우징 최우수상 수상. 리모델링 시대가 올 것을 예측한 포스코 건설은 오랜 기간 사업에 필요한 시공 기술을 연구 축적하고 분야별 최고의 엔지니어들로 전담 부서를 구성해 리모델링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유일한 리모델링 전문 부서로 설계, 디자인, 인허가 등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년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 포스코가 탄생시킨 포스코 건설. 국민의 약속과 신뢰를 소중히 하는 포스코 건설이 21세기 선진 건축 문화, 대한민국 리모델링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의 더 높은 기술력과 더 깊은 건축 철학이 집약된 리모델링 사업인 만큼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님의 목소리입니다. 왜
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지 조합원님의 작은 마음까지도 이해하고 헤아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최강자, 최고의 브랜드, 명품 이상의 명작을 만들어가는 포스코 건설. 최고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이름만으로도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집. 포스코 건설 토사. 네,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제가 마스크를 넣고 설명을 좀 해서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동영상에서 나와 있는 부분 중복되는 것 있으면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갖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진 재건축 문턱, 리모델링 추진 단지 1년 새 65% 늘었다. 신문기사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50만원 공약, 리모델링 활성화에 달렸다. 재건축 완화 늦을 것, 리모델링 72% 늘었다. 1기 신도시 4개 단지 용적률 300% 적용해봐도 재건축 안 하는 게 낫다. 포스코건설 리모델링 최강자 입지 공고회. 좌측에 보시면 이때 당시는 25개 단지에 4주 6초역의 수주를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서 리모델링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원래 3조를 해서 6조를 냈습니다. 리모델링만. 그래서 리모델링만큼은 아마 포스코건설을 따라올 때가 아마 없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리모델링 특화된 견본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논현동 가시면 리모델링을 볼 수 있는 견본 주택이 있어서 여기에 견학도 가능합니다.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안양 평촌 3본 더 이상 못 기다려 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네요. 자, 이렇듯이 리모델링 사업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준공 후 15년 또는 20년 시점이 본격화되면서 유지 보수 한계가 다다르고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 등 필요한 것들이 생기고요. 위에 그림과 같이 열악한 건물 외관 한 20-30년 지나면 내부는 이렇게 설비들이 많이 녹이 슬어 있습니다. 녹물 배관 등 곰팡이 이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노화와 사회적 변화에 따르는 취약한 보안시설, 복잡한 주차 공간, 커뮤니티 협소 공간 이런 등 사회적인 노화에 따르는 비용 증가와 수요 감소, 가격 하락 등의 발생이 하게 됩니다. 그래프상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준공 시점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화가 되고 그럼으로써 보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장기 수전 충당금으로 해서 보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요구사항인 기능이 떨어짐으로써의 이만한 격차가 생겨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큰 격차들을 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지보수, 비용 증가, 생활 불편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해소하고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들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대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개선점은 뭐가 있느냐? 한 10가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늘어나죠. 보통 한 30평에서 40평으로. 주차대 수가 증가가 되고요. 지하 주차장이
지상이 지하로 내려감으로써 지상은 녹지공원으로 바뀌고 최신 트렌드로 바뀌게 되고 커뮤니티도 시설이 바뀌게 됩니다. 아까 지진도 나왔지만 지진 등 내진 설계를 해서 현재 신축 아파트와 거의 동일한 그런 아파트가 바뀌게 됩니다. 스마트화 시스템으로 해서 휴대폰, 스마트화된 모든 기능들을 다 누릴 수가 있는 시스템으로도 변경이 되죠. 요즘 첨단 보안시설 방문 시스템도 이루어집니다. 층간소음도 현재보다는 더 보완된 내용으로 가고요. 특히 브랜드가 또 교체됨으로써의 가격 상승의 요건도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화를 개선하고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가치 향상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에서 아까 누차 몇 번에 걸쳐서 나왔지만 많은 것 중에 특히 중요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등급이 이루어져야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은 최소 D2등급,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위험 정도가 생기면 국가에서 새로 지으라고 합니다. 그게 D등급이에요. D2등급. 그렇지만 아무리 40년, 50년이 지나도 현대 이촌 아파트, 우리나라 최고 잘 사는 아파트가 현대 이촌 아파트입니다. 옛날 52년 됐을 거예요. 거기도 아파트가 이렇게 안 되어서 B등급이 나와서 거기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 2주 나간 상태죠. 자, 그래 하듯이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가 되어야 재건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B등급이나 C등급이 되면 수식이나 수평 건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최소 연한은 30년과 15년의 차이가 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용적률입니다. 아까 그러면 질문하셨는데 용적률은 재건축에서는 법적 상한이 있죠. 맥스가 아마 최고 300%가 있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따르는 뭐 기부채납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고 기부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300% 비슷한 상한선에 있으면 사업성이 없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200%가 넘었으면 재건축에서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법적 상한이 초과되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건축심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건축심의는 요 추가적인 내용은 나중에 드리겠지만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에서 여기가 지금 300%대가 되다 보니 우리는 400이나 500을 받아야 우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 하려면 재건축은 이미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니까 재건축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거 나와야 되고 아까 같이 용적률이 해결이 돼야 돼.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는데 법적 상한 최고의 용적률을 가지고 우리의 효과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건축심의로 최고 많이 통과된 데는 한 570%까지도 된 데를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500%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일 밑에 있잖아요. 자, 재건축을 했을 때는 조합이 설립이 되면 승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의 나의 권한을 이양을 하게 되면 입주가 들어와야만이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재건축은 30년이 지나서 준비하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 그럼 45년 또는 50년이 걸려요. 45년이 걸려도 보장이 되지 않는 데가 재건축 사업이죠. 그렇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3년, 6년, 한 7년이면 지금부터 시작했을 때 바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우리가 검증 가치에 대해서 이 플러스적인 알파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조합은 승계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하고 리모델링 시작할 때나 착공 들어갈 때나 준비할 때나 준공할 때 어느든지 어느 시절에 다 가능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의 특장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한 7, 8년 소요. 리모델링 사업은 그와 반해서 한 반 이렇게 줄어들죠.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건축 심의를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지만 좌측에 보시면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이런 등의 특장점을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수평과 수직과 별도 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일반 분양 여기 같은 경우는 29세대 있잖아요. 29세대는 비어있는 요 공간에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 분양을 해서 최대 효과를 누리고 우리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존 세대수에서 일반 분양은 15%까지가 가능하고요. 수직은 2, 3계층 가능합니다. 전체 면적의 30에서 40%까지 증축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함에 있어서 모든 절차는 한 10가지 정도 있어요. 크게. 여기서 제가 한 두세 가지만 꼭 말씀드려야 될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은 리모델링 결의,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데에서 여기 빨간 게 보시면 소유자 조합 설립 동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진행했을 때는 소유자 전체 100%가 동의를 해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서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 조합을 설립 시에는 전체 3분의 2 이상 66.7%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조합 인가를 받고 시공사 선정을 하고 나서 안전진단, 심의, 각종 심의들을 거쳐서 자, 뒤에 가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권리 계획 변동 및 허가 동의가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조합을 만들기 위한 66.7%는 지금 현재 앞에서 리드하고 계시는 추진위분들한테 맡겨서 일을 무상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한테 일을 하라고 일을 주는 사안이에요.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 마음에 안 들면 이때 반대하시면 돼요. 이때는 얼마입니까? 67이 아니고 75%잖아요. 4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저 반대 현수막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 이때 가서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처음 10몇 가지의 절차 관계가 있는데 현재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될 단계인데 이때부터 분산이 되어서 모아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기 힘들어집니다. 왜 좋은지는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도 청구와 리모델링 허가, 최종적으로 분담금 확정 총회 때 공사비, 사업비, 비용 분담, 이주 등을 확정 지으면서 마지막 총회 이루어짐으로써 이주 및 착공이 들어가고 조합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들어가는 기간은 시공사 선정이 조합을 설립을 하시고 시공사 선정이 바로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주 및 착공 들어가기 전까지 기간은 기본적으로 한 3년에서 3년 반이 걸려요. 그 다음 착공 들어가서 죽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년에서 한 3년 반. 그럼 전체를 보면 6년에서 7년이면 이 사업은 끝납니다. 근데 재건축 하시려면 15년, 20년, 30년 지나서부터 이렇게 걸리게 되죠. 그걸 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직 정축과 수평 정축이 있는데요. 수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송파 성지 아파트, 포스코 건설이 하고 있는 지금 착공 들어가서 철거하고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지만 유일하게 송파 성지 아파트 하나밖에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수직 정축은 기존 있는 아파트에 얘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라고 보면 기존에 설계할 때는 바닥에 있는 이 바닥의 대지는 예를 들어서 15층에 10,000톤이라는 무게가 있다면
똑같이 그걸 견딜 수 있게끔 설계를 했을 텐데 추가로 3계층을 더 올리게 되면 엄청난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닥이 지면이 진해력이라고 해서 모든 게 같은 종류의 땅이 형성되어 있어야 기울기가 있지가 않아져요. 그래서 3계층을 더 올렸을 때 기울기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안전을 최고로 하기 때문에 수직 정출을 허가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년 정도 리모델링 사업을 했지만 현재까지는 송파 성지 하나밖에 승인나지 않아서 그 한 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수직 정축을 하지 않고 수평 정축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 정축을 했을 때는 1차 안전성 검토, 2차 안전성 검토, 그리고 2차 안전진단 등 해서 이쪽보다 늘어나는 시간이 한 1년에서 2년, 3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다 해서 2주를 시키고 났는데 마지막 2주 후에 2차 안전진단을 하고 보니 예를 들어서 이게 허가가 안 나는 조건이 되었네요. 2주 나갔던 사람 어떻게 들을 겁니까? 이게 프로세스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서 빨리 해달라는 이라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필요한 내용들만 진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일반 사업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와 같이 신축은 외관만 이렇게 해서 협파기를 하고 흙막이 공사를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각 동마다 이렇게 많은 양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 재건축에 비해서 양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사업이 내용은 이렇게 있지만 제목들만 보시고요. 세대수가 증가하면 규모가 크면 정축 방식, 평면계획, 주사 이런 내용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업비는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한 40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 용역비, 설계도 해야 되죠. 감리도 해야 되죠.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특징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거 구조 보강이 많을수록 비용은 증가가 되고요.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크고 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 공사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분담금이 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시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허가보증이라고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자 오른쪽 그래프를 이거 보시면 우리가 필요한 소요 자금은 분담금과 이주비 이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측 보시면 리모델링 사업 이후의 담보 가치와 미래 가치가 얘보다 얘가 이렇게 많이 커서 우리가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신축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사업비 들어가는 규모를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한 100이라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은 위에 있는 이 4가지들이 아주 많이 비용이 들어가서 10에서 20%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모델링 이상으로서 지금 이해 부분은 끝나고요. 이 부분은 카트만 해서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복된 것은 동영상에도 같이 있어서요. 바로 그림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작년 12월 1일 날 최초로 주공했던 개포 우승 부차가 개포 드샵 트레이로 바뀐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좀 작은 현장입니다. 31평이 40평으로 9평이 늘어났고요. 32평이 41평으로 9평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232세대를 232세대로 일반 분양 없이 했어요. 왜? 우리 것만 품질 좋게 해서 최고급으로 가자 그래서 여기 분담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8천에서 4억 들어갔습니다. 자, 용적률이 249에서 359%로 106%가 늘어났습니다. 자, 아까 제가 3억 4억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그래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면 그 당시에 시작할 당시 다른 데는 1억 5천에서 2억이었어요. 그렇지만
6년 이후에 중공일 당시에 착공할 당시의 비용이 8억이었는데 우리가 준비한 게 한 3년이 지나서 이주할 당시는 18억이었어요. 17에서 18억. 근데 마지막에 입주할 당시 3년이 더 지고 나는 게 28억에서 3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던 최초에 준비했던 시공사 선정 당시에 들어갔던 8억에 비해서 4, 8에 30이 4배가 더 뛰어서 그렇지만 8억인데 우리가 4억을 주고 분담금을 했지만 그 품질 자체가 아주 크기 때문에 4배의 효과가 없어 20몇 억의 차익을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안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이주까지에 걸리는 시간 한 3년 걸려요. 자, 이거 실제 우리가 있었던 경과입니다. 이주에서부터 해서 착공해서 준공까지 한 3년, 벌써 6년이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상태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 더 늘어나서 거실이 더 늘어났죠. 자, 이 상태가 이렇게 더 늘어난 상태예요. 타입별로 비슷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6년 지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사진이고 바뀐 평면. 이 사진은 매월 바뀌는 사진만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 같이 있어서요. 카트하고 마지막 사진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철거하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여기와 여기. 별도 그 수평적 줄이 늘어나는 구간이 거기 한 층씩 계속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올라왔죠. 이제 옥상 부분입니다. 마감 공사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문주까지 만들어지고 외관입니다. 야경에 찍은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내부 거실입니다. 거실, 주방, 큰 방, 화장실, 화장대, 작은 방, 작은 방 2, 공부방, 영상방, 거실 및 주방. 호스컷에 특화되는 부분 몇 가지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원 영통이 하고 있는 리모델링 단지고요. 개포구성 아까 보여드렸던 개포구성입니다. 신반포 재건축, 부산 대연, 광주 풍광, 커뮤니티와 조경 특화된 부분입니다. 시상은 이제 이렇게 다 바뀌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개포구성 부차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이 단지를 비롯해서 지금 여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현재 31개 단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장 동영상 틀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황 좀 동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실감 좀 나세요? 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리모델링 사업을 이렇다고 봅니다.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아까와 같이 이렇게 헌 집을 새 집으로 만드는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작은 집을 큰 집으로 만들어줍니다. 사진도 보시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주변의 그 시세, 송파를 이렇게 한번 한 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15년 당시 송파의 모 단지와 리모델링 하는 단지 가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게 좀 더 높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리모델링 하는 단지는 이렇게 차익이 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작년 7월 22년 7월 몇 개월 전을 보면 10억과 15억의 차, 같은 이렇게 차이예요. 얘와 얘 차이인데 이렇게 됐던 게 리모델링 하는 단지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후에 현장이 진행이 되면서 준공되면 이 갭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차이는 뭔가요? 집이 20년, 30년 지나면 아까 같이 녹물도 나고 모든 환경이 돈도 많이 들어가죠. 우리는 큰 집에 새 집이 바뀐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되고, 저는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제일 큰 거는 크게 여기서 나와진다고 보여집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있죠.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아서 제가 이렇게 한 지난주에도 만들어 봤어요. 자,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이 시행사예요. 자, 시공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시공사는 대형 건설사들 시공사가 영업이익이 5% 플러스 5%만 이익금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건축으로 가면 시공사의 이익금의 시행사는 2배, 3배, 4배 뭐 그냥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 게 시행사가 가져갑니다. 시공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순수한 공사를 함으로써 남는 순수이익 영업이 5%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행사가 가져가는 이 몫이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누가 하나요?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직접. 지금은 추진이지만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조합장님도 생기실 거고 이사도 있고 대의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가 되겠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시행업을 그 조합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시행에서 갖는 이 이익을 누가 가져가요? 여러분들이 다 나눠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건실한 시공사만 하나 들어와서 짓게 되면 거기 나오는 모든 수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전체 세대로 나누어서 분담금에 보탬이 되어서 줄어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리모델링 사업의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 초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심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보면 5년, 6년 우리가 개포 구성 시작할 때 7, 8년 전에 했던 사업 제가 아직도 건축 시인도 못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하는 데는 6개월 만에도 조합을 만들고 진행을 해가지고요. 6년, 7년 만에도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은 많이 들어가고 탄력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합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사하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서 66.7%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는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는 66.7%를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빨리 만들어줘서 진행하게끔 해주는 게 최고 첫 번째. 그 다음 설계 변경하고 시공사 뽑고 심의 허가 다 받으면서 진행하고 최종 여러분들께 또 묻습니다. 어떻게? 75%가 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때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렇지만 타단지나 여러 군데서 정부에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은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올 시간들이 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좋은 기회가 되면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협심하셔서 빨리 67%, 70, 80%를 달성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 돕는 것은 숨겨진 조력자 셰르파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썰물이 빠졌을 때는 비로소 누가 빠졌는지 벌가벗고 헤엄쳤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른다는 뜻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풍납 쌍용 아파트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소유자분들의 평안을 고속공원들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설명 혹시 그 시공이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서슴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면 제가 시공사로서 경험 예, 잘 보셨습니까? 네. 원래 좀 공부하는 게 좀 지루합니다. 네, 지루하지만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의 이해를 돕고자 하신 거니까요. 뭐 수고하신 포스코건설의 김부장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한 2달 정도 동서 거듭나겠습니다. 아직 2달이 채 안 되긴 했는데 2달 정도 되니 뭐 엘리베이터에 여러 가지가 붙고 빨간 현수막도 붙고 동네가 좀 어수선해요. 몇 가지 좀 포스터 반대하시는 분들의 포스터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요 4년간 조합원 부담 부분 영원입니다. 뭐 영원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호도를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조합 설립인가 도민서를 최초에 거둘 때 단지 내에서 떠도는 소문이 뭐였냐면 어르신들께서 한 달에 뭐 얼마씩 200만 원씩 내야 된다 매달 저희 리모델링을 하려면 그런 뭐 말씀들이 있었어요.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낸다는 분, 뭐 500만 원을 낸다는 분, 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4년 동안은 그렇게 매월 부담하시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드렸는데 그거에 그 내용만 딱 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부담금은 나중에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할 때 부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4년 동안은 그 부담에서 좀 제외되시는 거예요. 나중에 내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500%, 용적률 500% 이상 받을 수 있다. 아까 제가 저희 설명회 시작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국토의 이용에 관한 국토의 이용의 관리에 관한 법률도 찾아봤고요. 서울시 관련 조례도 다 찾아봤고요. 서울시 지구단위계 수립 지침도 다 찾아봤습니다. 혹시나 있을까봐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있을까봐 없습니다. 500%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 그리고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초과이익 환수도 지금 다 줄여주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다 법률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현행 법률 그대로예요. 안전진단 완화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대로입니다. 아직 과거에 했던 그 기준이. 그러니까 아직은 법률들이 다 바뀌지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어제도 이제 그제인가요? 대통령 시정연설하는데 야당은 또 안 나왔죠. 오늘도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법률 개정이 되어야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법률 개정이 좀 묘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마치 500%까지 될 수 있느냐 말씀을 하셔서 그 관계는 현행 법률,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근데 지금의 기조상, 과거의 도정법 또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들을 보면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예, 그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10억을 투자해서 4평 늘려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여기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부담금을 4에서 5억을 낸다 이렇게 부담을 하시고 저희가 안내드린 바는 2억 초반대 2억 6천에서 한 3억 초반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660만 원일 때, 아까도 그 700만 원을 또 보셨지만 3억간 중후반대 정도 부담을 하시는데, 어쨌든 부담금은 4억이고 전세, 전월세 비용, 원리금, 이사 비용 등을 또 한 4억 낸다고 말씀을 하세요. 계산을 해보니까 10억을 빌려서 연 7%를 따지면 3년 동안 2억 1천입니다. 이자만. 네, 10억을 빌리면 그렇게 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공사비로 따져보니까 저희가 63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평당 1,800만 원 정도 주면 이 10억 정도 부담 나옵니다. 공사비만 따지면. 그러니까 좀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인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글 안에서는 그 근거를 좀 찾을 수가 없고요. 또 지하주차장을 다 저희가 이제 지하주차장 지하화한다고 말씀을 드리니 재건축을 하면 백삼동하고 백일동, 백이동이 연결될 수 있는데 왜 리모델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3동, 103동과 101동, 102동에 공동구가 있습니다. 101동, 102동에 기계실이 하나잖아요. 그 기계실에서 연결된 선들이 공동구를 통해서 103동까지 가요. 이미 공동구는 있어요. 이게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청이 여기에 지하를 뚫어서 103동과 101동, 102동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허가 사항이에요. 재건축하고 상관없습니다. 리모델링, 저희도 리모델링 사업 시행 받을 때 만약에 통파구청에서 여기를 뚫어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뚫어도 된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연결해도 된다라고 하면 연결할 수 있어요. 그게 꼭 재건축도 연결하지 마세요. 그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 도로가 날아다니거든요. 그 지하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지하를 연결을 하더라도 우리 땅을 쓰는 게 아니라 그 국공유지 밑에 있는 지하를 쓰기 때문에 점용료를 내야 돼요.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 예상컨대 쌍용 아파트가 준공될 당시에 지금 쓰는 공동구는 연구사용료를 낸 것 같아요. 별도로 내지 않으시거든요, 매월. 그래서 이건 연구사용료를 그 사업시행 조건에 연구사용료를 일정 부분 지불을 하고 지금 공동구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 지하철만 뚫으면 넓어지잖아요. 그만큼 돈을 더 내는 거예요. 그렇게 인허가 사항이지 재건축은 되고 리모델링은 안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업체 선정을 추진해서 많이 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청립총회를 하고 동의서를 거두려면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의서를 작성을 하고 관련 내용들을 파악을 하는 사업관리 전문업자가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회사가 필요해요. 재건축 기계발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고 합니다. 그런 최소한의 용역사만 지금 선정을 한 거예요. 그 또한 계약서에 보시면 창립총회에서 추인을 못 받으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조건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호도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규약이라고 하죠. 조합원은 이미 탈퇴할 수 없다. 이미 탈퇴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탈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재개발 재건축도 이미 탈퇴 규정은 없습니다. 예. 조합 설립이 되면 임의로 탈퇴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도. 다만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조합은 조금 달라요. 예. 탈퇴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조건들이 여러 가지 붙지만 임의 탈퇴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조합을 설립하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임의 탈퇴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제가 동의를 했어요. 3분의 2 동의를 받으려면 60조 7%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탈퇴를 해서 조합 설립이 됐는데 탈퇴를 해서 60조 7%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조합은 동의를 못 갖춘 조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의 탈퇴 규정을 넣는 거예요. 억제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규정들이 있어야 향후에 매도 청구 소송이라든지 행위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총회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리모델링 사무실이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이 관리사무실에 좀 민원을 많이 넣으시고 오늘은
뭐 선거관리위원장님이신데요. 그분도 오셔가지고 선거할 게 아니고 규정에 안 맞으니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가셨다고 해요. 저희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분여회에서 사용하시던 공간이셨고 그게 수년간 좀 방치되어 있던 거를 추진위원회 이제 좀 이렇게 회원님들께서 비용을 뭐 20-30만 원씩 내시고 페인트를 다 하시고 다 청소하시고 바닥에 장판 깔고 버리시는 그 책상들 갖다가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거기서 퇴거를 하게 되면 인근에 다른 사무실을 얻어야 되고 그 또한 비용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게 소수이긴 하나 관리사무실 입장에서는 또 입주민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걷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민분들께서 또 동의하시는 분들께서 좀 함께 좀 해주시면 저희 한 6개월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더지 말고 6개월만 있으면 조합설 민가돼서 시공 선정하고 이제 외부로 사무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좀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방 민원을 받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달려가서 데모해요? 데모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싸우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주장도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 한쪽 주장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여기는 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써야 내가 부담을 주는데 내 비용이 안 나간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뭐 관리사무소장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실 관리사무소장은 죄가 없는데 어쨌든 관리소장한테 이런 민원도 발생을 합니다라고 상대방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것만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설명은 다 마쳤고요. 혹시 감정평가 업체로 설명을 드렸고 포스코건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업체 또는 뭐 전반적인 관련한 내용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여기 이제 최종 사업 여기 75%가 돼야지 최종 사업 승인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이제 시공사도 결정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도 지금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 여기 그 무료로 사업을 정산하는 차원에서 이제 뭐 계약들 하시고 그랬을 텐데 만약에 시공사 선정되고 75%까지 동의가 못 받게 해서 그럴 일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그때 가서 승인을 못 받았을 경우에 들어간 비용 정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설계업체도 그렇고 각 요격사들은 해당 기성이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용역비를 받습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위허가까지 가려면 설계 같은 경우에는 건축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그런 비용 다 비용이에요. 건축설계사라고 해서 거기서 건축계획을 하고 토목설계하고 다 하진 않습니다. 다 외주 비용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비용은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 비용 부담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주를 나가시는 시점부터 공사비 다음으로 많이 드는 게 금융비용이에요. 이자. 그 전까지는 큰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대수로 나눠서 뭐 몇 천만 원, 몇 억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거기까지도 안 가시려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풍락스 쌍용 아파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계십니다. 다만 주변에 아까도 보셨지만 개포 구차 아파트도 있고요. 강남에. 그 다음에 삼성 울산에서 지은 대치동에 있는 리모델링 아파트도 있고요. 쌍용건설에서 준공한 데도 있습니다. 그들이 갔던 길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말씀들 계세요. 나중에 이게 25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상관이 없어. 나는 지금 내가 1억, 2억이 없어서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다만 그 비용을 투자를 해서 그 비용의 배배가 되는 이익을 얻으실 수 있다면 어느 것이 맞는지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뭐 더 이상은 안 드리겠지만 가보지 않으신 길이지만
그 개발 호재는 존재하는 게 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